1970년대입니다. 70년대. 1차 오일 쇼크. 이 시대에 이 물가가 급등했어요. 지금처럼. 물가가 안 잡혀. 물가가 막 개급등해. 겁나게 급등해. 이 70년대를 지금 사람들이,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기억을 못하지. 나도 기억 안 나.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스탑앤고 정책, 그죠? 스탑앤고 정책. 2차 오일 쇼크. 물가가 몇 프로예요? 13%까지. 그 지금 8점 몇 막 이러잖아요. 지금 8점 몇.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저 패드 의장이 초고강도 금리 인상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1980년도에 연 20%. 이때 당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야,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은행에 맡기는 게 최고라고. 은행. 연 20% 주는데 주식을 왜 해? 미쳤어? 워렌 버핏만큼 수익 나는데? 그죠? 누가 주식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실업률 급증, 경기 침체. 그죠? 이런 게 이어진 거야. 그런데 전례 없는 긴축 이어나갔다. 왜 그랬을까? 그죠? 결국에 이제 물가가 1980년대 14.8 정도, 8%를 기록해서 정점을 찍은 뒤에 1986년에 1%대까지 물가가 떨어졌어. 1%. 이게 몇 년 걸려? 6년 걸렸어. 6년. 무슨 피봇이야. 응? 지금 봐봐요. 실업률이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잖아요. 고용지표가 좋다는 건 뭐예요? 일자리를 얻겠다는 인간들이 적은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 상태가 좋아서 완전 고용 상태라고. 게다가 물가는 치솟고 있고. 그 금리를 0.7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년 내내 6월까지 0.25 계속 내리면은 증시에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멀리서 지켜보면은 부동산이 제일 PER이 높죠. 작살나게 돼 있어. 부동산은. 주식은 미리 좀 선반영 많이 됐고, 그런데도 이제 터질 것들이 터지면은 정상적인 범주 밑으로 증시도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2022년에 패드에서 이 70년대 스탑앤고 이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서 저 반등 좀 오다가 기다리면은 알아서 증시가 빠진다는 거야. 알아서. 그죠? 볼 필요도 없어. 어쨌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과거 얘기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게다가 미국 돈이 많아요. 보니까. 막 미국 시장에 돈이 풍부해 아직도. 증시도 좋고. 제롬 파월은 딱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 두고 보라고. 아니 바이든이 저기 좀 나도 연임 좀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이 자식들 물가 잡으라 했더니 그때는 언제고 또 책임 또 누구한테 하려고.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 무지하게. 근데 막 쳐올라. 그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문제는 기대감인 거예요. 우리 시장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는데 모르지. 저는 어느 정도 요번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증시 바닥을 일단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쇼커버일 수도 있고 쇼커버. 그러니까 요번에 하락을 본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물량을 지수가 오르면 그것도 공포입니다. 다시 받던가. 근데 보면은 이제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는 않아요. 예전같이 이제 바닥에서는 선물부터 사는데 선물을 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등 좀 와주고 어느 정도 선물 청산하고 걔네들 물량은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단기성 물량인 거고, 아니면은 증시가 다시 더블 바텀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블 바텀으로. 그때 뭐 추가로 더 산다 그러면은 그때도 우리도 이제 요번에 증시도 한번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다. 더블 바텀이 된다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나라의 주식을 우리 다 동참해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연준의 기조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아직은 뭐 이제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12월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포지수가 극대화가 됐을 때 주식을 살 것인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반등 파동은 아직 진짜 대세 상승으로 가는 반등 파동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보다 이 코스닥이 더 약해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더 약하잖아, 코스닥. 나스닥이 더 약하죠, 나스닥. 코스닥은 반등이 요만큼 왔어. 여기 봐봐. 여기도 못 뚫고 있어, 여기도. 코스닥을 노려야지. 그리고 나스닥 볼게요, 해외. 이 나스닥 보세요. 월봉 보세요, 월봉. 반등 요만큼 왔어요. 반등 요만큼. 봐봐. 요만큼. 월봉 요만큼. 지난번에 월봉 반등 이만큼 왔는데, 그리고 여기 꺾이고 떨어졌잖아. 이 추세 저점 아니에요. 여기 눌림목. 나스닥 인버스 눌림목 아니에요. 전저점 한번 깬다. S&P 500이 더 세요. 근데 다우존스를 말하는 거는, 다우존스는 야 이거 거의 뭐 좀만 더 오르면 신고가네. 이거는 30개 종목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S&P 500하고 나스닥이 더 약하죠. 이렇게 추세 여기까지도 못 갔잖아. 다우는 저기까지. 어우. 그러니까 다우에는 기술주가 아닌 여러 가지 좋은 애들도 또 있으니까 우리가 노리는 거는 이 나스닥이지.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들 결국에는 반토막 나게 되어 있어요. 몇 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진입 시점이 제가 처음 진입했던 시점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좀 뒤늦게 해서 진입 시점 돼서 막 떨어지니까 진짜로 막 거기 진입 시점이 좀 다른 것 뿐이고, 지금은 이제 진입 시점이 지금이야말로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냥 가만 놔두면은. 좀 믿으라고. 저는 이 단기 뭐 이런 거 다음에는 이제 단기 파동도 단기 매매도 좀 짧게 할게요.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다가올 미래를 너무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세 하루하루 시세에서 지수가 막 오르면은 으악 하고 막 질리고 그런 거를 현실로 보고 있지만, 저는 무서운 미래를 봤다니까. 말해줘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믿어. 그냥 봤다고 작살난다고. 아셨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탐욕 지수, 야, 요 자식들 봐라. 엊그제까지
한 달 전에 15였는데 여기 있었는데 이게 쑥 올라왔어. 이 자식들이 그냥 돈에 환장을 했구만. 제롬 파월이 혼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 파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내가 파월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정책을 필까? 그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쫓아서 올리죠. 0.75 올렸어. 또 올려. 우리나라도 0.75를 또 올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회사들이 다 부도나. 어쨌건 이렇게 돼도 증시가 결국은 박살이고 국민들 다 거지돼. 지금 자영업자들이고 뭐고 빚이 얼마나 많은데. 역대 최고예요. 부동산 대출이고 뭐고. 그럼 부동산부터 폭락오면서 부동산이 저 왜 올라? 부동산이 왜 올랐어? 돈 때문에 오른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여기 전에 저 코로나 전보다 더 떨어져요. 원래 더 떨어지게 돼 있어. 부동산은 낙인 되게 돼 있어. 어차피 금리가 8% 10% 갈 텐데 앞으로. 지금 3억이라도 줄여서 파는 게 이득이에요. 나중에 저 팔지도 못해. 부동산은. 그러면은 국민들 파탄 나고 기업 파탄 나고 그래도 주가는 빠지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린다? 그러면 외국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리면 쫓아서 못 올리면은 홍콩처럼 되는 거야. 홍콩, 중국.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져. 무슨 증시가 대폭등을 해. 그냥 반등 온 거야. 반등. 기술적 반등. 왜? 떨어지려고. 공매도들도 포기를 해야 돼요. 하방을 본 사람들도 다 포기해서 아이고 손절해야지 떨어지는 거야.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이 좀 더 약하고 12월 그리고 내년 초 정도쯤에 코스피는 아직 선물 가지고 장난치고 만기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다우도 그렇죠. 내년 초 12월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나 한 1월, 2월부터 이상 징후들이 더 강하게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린 상태로 쭉 가게 돼. 내년 6월 정도부터 저는 기업들이 몇 개 좀 흔들흔들 할 거다. 아직 그 길이 멀어요. 뭐 일비 할 필요 없고.